미국 주식 투자의 길잡이 편안하게 듣고 제대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 투자 전문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김태수입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스탁 USA 데일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당히 늦게 방송을 합니다. 장 마감됐습니다. 마감됐는데 마지막까지 물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봤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장 마감하기 전 30분 동안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5분 전에 엄청나게 물량 터지면서 주가를 쭉 밀어버리는,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자그마치 6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608포인트 빠져서 24,583까지 빠졌어요. 24,583포인트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난 주간 투자 세미나에서 제가 매물대 하단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빠진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 빠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위에 저항선들이 엄청나게 지금 깔리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의 어떤 국면이 완전히 이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전에는 시간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추세 전환선을 제가 처음으로 그리면서 하락 추세선을 그리면서도 그런 어떤 의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비중을 이제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종목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환이 될 거고 여기에서 굉장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춘추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가 올 거다. 예, 기존에 잘 나가던 애들이 무너지고 기존에 잠자고 있던 애들이 올라오고 뭐 이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보면은 다우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600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나스닥도 329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자그마치 4.4%나 빠졌어요. 7108포인트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 한순간에 7100포인트까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봤고 S&P 500은 결국은 2700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2656포인트까지 8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지난주에 빠지는 걸 보면서 아직 제대로 된 투매는 안 나왔다. 즉 뭐냐면은 개인들의 투매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이게 나오면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결국은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네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개인들까지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50주 이평선이 못 버티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방에 못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세의 전환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털고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다시 들어갈 건지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까지잖아요. 30%만 주식을 사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30%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10%까지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거의 3분의 1, 30%면 되니까 전체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3%예요. 마이너스 3%면은 아직까지 손 털고 나갈 상황은 아니에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전략을 안 짜고 그냥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왜냐?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에도 지난 이제 주말에 제가 처음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렸는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걸 보면서 제가 그어 놓았던 선이 7280 뭐 요 정도에서 제가 선을 그어 놨는데 오늘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서 제가 밑에 그었던 선이 7000 약 한 80 정도까지 제가 선을 그어 놨습니다. 주봉으로 주봉으로 지금 그 정도 그어 놨는데 최근에 제가 나타낸 거를 보면은 이 구간마저도 버티질 못하면 그 다음 구간은 6600대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차트 분석을 갖다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은 상승 추세는 벗어났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는 벗어났는데 그 다음 추세 단계에서는 시장이 시간 조정을 거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하락이 너무 커요.
그리고 계좌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계좌 관리가 안 되면은 뭐 시장이 올라가도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가진 종목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일단은 사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적어도 10% 20%는 오늘 같은 날 들어가야 된다. 왕창 빠질 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이 막 그 실적 발표하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일 또 빠지면 또 10% 20%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장을 이번 주에 30% 선까지 버티는 겁니다. 투자 자금을.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이 날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이게 손실이다. 물론 그런 말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30%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예.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이너스 손실까지는 버텨라. 그 다음은 다시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장을 보면서 내 종목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존 잡고 계신 분들은 환장하겠죠. 그저께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뉴저지에서 연락해가지고 아마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가지고 팔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판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종목별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존 1700불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내일 실적 나와가지고 당장 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2000불 또 올라가겠지. 저한테도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2000불 또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은 신호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예?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적이 그렇게 지금 현재 손실이 1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걸 버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장을 간단하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오늘 시장에 나온 심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미국입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교육 분석가 케빈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비트코인의 변동률이 주가 변동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보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얘기예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다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돈을 들고 어디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비트코인에 투자할까? 그러면 리스크가 싫으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거는 어디에서부터 지금 나오냐면은 넷플릭스 주가를 보시면 아십니다. 넷플릭스 주가를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빠집니다. 넷플릭스가 얼마냐 지금 현재 오늘 자그마치 마이너스 8.6% 빠지고 있습니다. 304불이에요. 이거 400불 돌파하겠다고 얼마 전만 해도 난리치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불을 갖다가 지킬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언제예요? 지난 7월 달이죠. 7월 초에 420불 가까이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불이 떨어져가지고 100불 넘게 떨어져가지고 304불에 거래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붉어지는 거예요. 잠재돼 있던 기술주, IT 기술주들의 잠재돼 있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들은 부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산 자체가 낮으니까. 자산에 대한 쉽게 말해서 퍼는 높고 PBR은 낮은 게 기술주들입니다. 인터넷주들이에요. 그러면 자산에 대한 건 낮은데, 자산에 대한 가치가 낮은데 퍼가 높은 상황에서 이자가 늘어난다? 비용이 늘어난다? 이거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기술주들이 잠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리스크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이 나오는데, 그럼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할 때, 자, 3, 4분기 실적 엄청 좋습니다. 4, 4분기 엄청 더 좋을 겁니다. 내년 더 좋을 겁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야 됩니다. 제가 올 초부터 라디오 방송할 때부터 이런 미국의 산업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인터넷 소비자들이 빠르게 프라이빗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복, 스포츠 운동복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냥 매장에 가서 사다가 이제는 무조건 아마존에 들어가서 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아마존이 아니라 전문 매장화, 특화시킨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예? 무슨 마라톤 전문 운동복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갖다 프라이빗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빠르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1년에 20% 이상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홈쇼핑 업체, 인터넷 쇼핑 업체들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여기가 맥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한국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 쇼핑업체 하나를 하고 있지만 그건 아마존에 가려져서 이제 성장을 시작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 아무튼 그런 어떤 숨겨진 것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걸 안 보려고 했어요.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투자를 멈추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술주들, IT 기술주들, 솔루션 가지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무너질 때 가장 무섭게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최근에만 해도 9월 말에만 해도 400불 다시 돌파할 거라고 380불 막 이러던 회사예요. 넷플릭스가. 실적 엄청 좋다고. 근데 실적 엄청 좋게 나왔는데도 300불이 지금 무너지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뭐가 나오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가장 중요하게 남았어요. 아마존 이런 실적 나오죠. 엄청난 주도주죠. 그리고 GDP 성장률 나옵니다. GDP 성장률 시장에서는 3.4%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가 지금 현재 3.3%로 나왔습니다. 자, 발표가 3.2%로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환장하겠죠. 환장합니다.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냐? 관세, 무역전쟁에 대한 관세 폭탄이 결국은 미국이 망하는구나예요. 이게 이제서야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숱하게 말해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미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3, 4분기 실적 시즌 나오면서 기업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4, 4분기 이후에 2019년도 실적이 불안하다. 회사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 것 같아요? 사람들 급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연방 차원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는 없어요. 임금 깎았다 그러면 그거 바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임금 못 깎아요. 그럼 뭘 깎아요? 상여금 깎습니다. 올 여름에 엄청나게 상여금 많이 지급했어요. 휴가 지원금 엄청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깎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15달러로 올리면서 상여금이나 뭐나 이거 주식 주는 거 이거 다 깎았어요. 없애버렸어요. 아예.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비를 뭘로 했냐면은 임금 상승한 걸로는 소비를 늘리지 못했어요. 상여금으로 소비 늘렸어요. 그러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내년 2월달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지난 크리스마스, 지난 여름에, 지난 가을에, 지난 크리스마스에 내가 소비했던 돈, 회사에서 꽁돈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썼던 돈, 이거 결국은 내가 다 세금으로 내는 돈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2월달부터 세금 보고합니다. 텍스 리펀드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연봉 8만 불 1099로 받은 연봉 8만 불 자영업자로 돼 있는 무슨 뭐 에이전트라든가 뭐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자영업자 1099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전에는 있잖아요. 한 40%까지도 비용 공제를 합니다. 나 40% 정도 비용 썼다 이러면서 비용 공제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일괄 적용됩니다. 24,000불 정도에서 일괄 적용돼요. 예전에는 이게 한 40%까지도 했지만 이제는 한 25%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제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줄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세금 개혁의 주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에 대한 인증을 받았지만 개인들은 비용에 대한 인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했던 2017년도 텍스 보고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 시킨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적용이 되면은 트럼프는 걔 박살나니까. 근데 2019년도 2월달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세금 보고에서는 바로 그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들이 이제 기존에 세금을 단 몇 푼이라도 돌려받거나 조금 내고 말았던 사람들이 한 5,000불, 6,000불씩 이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내가 왜 그 돈을 썼을까? 회사에서 받은 돈 세금 내려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썼을까? 결국은 소비자들의 돈으로 소비를 하고 소비자들의 돈으로 세금을 낮추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망가지는 거죠. 트럼프만 중간선거 이기면 트럼프만 좋아지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지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산층 세금 10% 감면하겠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양쪽이 다 지금 양 정당에서 다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왜 안 되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재정이 박살나고 있으니까. 자, 삼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 개인들의 소비 감소, 거기에다가 국가 부채, 국가 재정 악화. 연속해서 터질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중국이라는 소비가 줄어들어요. 경제가 나빠져요. 자, 사우디나 이란 쪽에서 어떻게 돼요? 지역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돌아가지고 여기에서 도저히 중간선거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이란하고 전쟁이라도 하겠다고 한마디 해버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러시아랑 핵전쟁 하겠다, 핵싸움 하겠다, 다시 중국 니네랑도 핵전쟁 하겠다. 큰일 납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악의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기업 실적이 그래도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할 겁니다. 왜? 지금 이 불안감, 이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주식 투자자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국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 주식시장 하락하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후연금, 은퇴연금들의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바라보고 사는 거는 안정된 노후연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당한 선에서 수습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수습을 해야 돼요. 기존에 흘러가던 거에서 모양새만 조금 더 미국의 이익인 쪽으로 설정을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끝까지 맞붙어 싸우겠다? 그런 문제가 돼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이 있습니다. 1차 매수에 마이너스 12%면은 무조건 손절매입니다. 그죠? 최종 매수에 마이너스 7%면 무조건 손절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손절매 나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생겼죠. 그죠? 몇 개가 생겼습니다. 손절매 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2%에서는 손절매를 했어야 돼요. 다시 사더라도 손절매는 해야 됩니다. 다시 사더라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손절매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7% 조금 안 되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못하신 분들은 하루 더 버텨보고 뭐 내일 좀 올라오면 정리를 하든가 좀 반등은 어차피 올 테니까 반등이 오는 수준에서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 정도에서 적절히 리스크 관리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심각하게 지금 빠지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주식은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네 번째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뭐 세 번은 잘 벌었고 지금 처음 이렇게 손절매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손절매 해야 될 건 손절매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종목들로 밀어줄 거는 또 더 밀어주고,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번 주에 매수하는 분들, 제가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죠?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매수하겠다는 분들, 연락 오신 분들은 매수하라 그랬는데 종목에 따라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뭐 아마존 이런 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하시라 그랬고, 예, 다른 어떤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뭐 다음 10%라도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와라. 근데 절대로 30%는 넘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장 빠질 때는 매수하기 참 좋은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앞으로 더 빠지더라도 뭐 10% 더 빠져도 버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정말 타격이 큽니다. 뭐 20% 30% 지금 한순간에 깨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예, 너무 뭐 두려워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지금 뭐 8월 달에 9월 달에 샀다가 가만히 잡고 있으면 지금 한 30% 넘게 빠지는데 뭐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숨고르기 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운 내 가지고 좀 시장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만 지금 제가 아쉬운 거는, 예, 에너지 쪽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예, 그 뭐 언론인이 하나 죽으면서 그냥 갑자기 막, 예, 중동 국가들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유가가 잘 올라가던 게 꼬꾸라져 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 참 생각 못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터져 나오는 게 참 아슬아슬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묘미 같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전자결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잘 버티고, 이 장에도 수익이, 예, 7% 이상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잘 추스를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장인데 기운 내시고, 예,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김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